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 정리 및 필수 문제 풀이 강의죠. 일단 물권법 총론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초핵심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물권법 총론은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하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말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물권 법정주의라는 개념을 보자고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다.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자, 법률은 첫째,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에 관한 법률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뭐냐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요 세 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정하게 되냐면 종류와 내용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과 관습법이 아닌 다른 방법, 특히 계약 등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물권법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대부분이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종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 세 가지는 물권 청구권의 종류인 거예요. 개념은 뭐예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인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자, 성질입니다.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뭐는요? 물권 청구권은.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첫째, 주체입니다.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반드시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입니다. 상대방은 누구냐면 점유자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인 거죠.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건물의 철거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인 간접자에게만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이 있는 거죠. 건물은 남의 건, 건물 소유자 거잖아요. 따라서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철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요. 다만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건물 임차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시험에 아주 잘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첫째,
법률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법률 규정,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판결이죠.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네요.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등기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따라서 1번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주 특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물권 취득,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많은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암기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요 5가지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추정이죠. 등기라고 있으면 추정을 받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뭘 추정을 받느냐? 첫째, 권리의 적법이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돼요. 따라서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매매가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그 원인인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을 한 주체가 대리인이라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그 저당권의 원인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고 등기 원인의 적법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추정은 전 권리자 및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자에 대해서 추정받을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 전 명인에게도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추정이 깨지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매매 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지고요. 또 사자, 사망한 사람이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또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추정이 깨집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지만 그 등기가 만약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입니다. 자, 일단 가등기의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준다는 그 효과 때문에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입니다.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요. 그렇지만 물권 취득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개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고 있냐면 선 보존 등기, 먼저 만들어진 보존 등기는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특히 잊지 말 것은 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것도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개념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금의 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잊지 마셔야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중간자를 대여해서 이전 등기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대위하지 않고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으로서 정리해야 될 것이 혼동이죠.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어요. 2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더 이상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그럼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여전히 필요하다면 2개 이상 권리가 있고 둘 다 필요하다면 이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뭐가 있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소멸되지 않고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죠.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동되지 않는 권리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점유권과 광호권은 권리의 성질상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물권법 총론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 정리했고요. 수업 들으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